네, 취업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센터, 오늘도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또 고민 상담까지 직접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구직자의 고민 상담은 어떤 것인지 역시나 이지연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연 올라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방송을 꾸준히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51세의 남자인데요. 탱크로리를 운전하다가 1년 전 퇴직을 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하나는 자신이 있어서 평생 운전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일용직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요. 저 같은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고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연 캐스터가 고민 상담을 요청한 구직자의 사연을 읽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연세가 51세로 중년층이고요. 그리고 또 이미 퇴직을 하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사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중년층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요즘 100세 시대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건 아직 반백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인데 어쩔 수 없이 사회 분위기 때문에 퇴직을 하신 그런 상태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먼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제가 40대인데요.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대기업 첫 직장 계속 다니는 친구 거의 없고요. 지금 벌써부터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대비해서 이제 회사를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지 저한테 또 고민을 늘어놓은 친구가 사실 많습니다. 네. 실제로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 어떤 그래서 그 직장인들 1,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체감 정년, 그러니까 사회인들이 느낀 체감 정년은 55에서 57세 이하다가 23%, 네. 52에서 54세 이하다가 20%, 또 49에서 51세 이하가 15%, 45세 이하가 10% 이런 순으로 평균적으로 체감 정년 나이가 53세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년 영장법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체감 이제 느끼는 수치가 조금 한 3, 4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 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실제로 사회생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만 되면은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 퇴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사실 요즘 청년 취업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장년층 취업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홀한 게 사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거기다 53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30이 넘고 나니까 너무 멀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가까이에서 느껴질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헤드헌터이신 송 이사님 입장에서는 이 구직자의 고민이 어떻게 들리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마음이세요? 네, 일단 이렇게 전화 연결을 시도하시고 또 직업방송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셨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네.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한 곳에서 계속 일하신 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시고 노하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다시 한번 새로운 직업을 찾는 시도를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다시 극복하시고 또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르실 텐데 그런 것들을 방송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렇다면요. 이 고민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탱크로리 운전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특수차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라고 하면은 일반 좀 대형, 중대형 차에서 그 자동차 밑부분, 하대 부분에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석유라든지 그런 유류나 아니면 액체나 가스 아니면 우유나 기타 그 액체나 가스 성분의 그 다량의 물질들을 이제 운반하는 특수차를 저희가 뜻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운반 물질에 따라서 이제 석유나 그런 위험물질, 가스 같은 거는 위험물 소지나 운반에 대한 그런 또 별도의 자격을 갖고 계셔야지만 이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특수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운전직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세분화된 특수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정말 꽤 오랜 시간 이 운전직에서, 특수직에서 일을 하셨다는 건데 연세가 들었다는 것을
일을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이 운전직 안에서 좀 꿈을 꾸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참 궁금합니다. 예, 뭐 사실 정확한 거는 좀 그 의뢰인분의 세부적인 경력 상황과 현재 상황을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뭐 51세까지 거의 운반직 계속 특수차 운반 하셨고 본인이 또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랬을 땐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일단 구직 기회가 많지 않고요. 뭐 사실 저희가 어쨌든 이런 운송직 같은 경우는 좀 뭐 일이 그렇게 뭐 복잡하기보다는 좀 단순하고 또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좀 젊은 쪽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런 운송직을 뭐 벌써 포기하실 단계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네. 조금 더 시도는 해보실 수 있지만 또 연령상으로 어차피 또 어렵게 들어가셔도 주로 선호하는 연령대가 사실 뭐 좀 더 젊은 층이라고 하면은 또 오래 다니실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어떤 어떻게- 방법들을 연구해 보면 좋을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그 운송직으로 더 그 구직을 하시되 네. 좀 요즘에 사실은 이제 중장년층 재취업 또 취업에 대한 정부의 또 그런 지원이나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10년, 20년을 좀 설계하셔서 뭐 새로운 또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은 많은 지식을 필요하지 않는 직업 쪽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의 활동 무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직업을 또 한번 꿈꿔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 이사님은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네. 저도 이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컨설팅도 하고 취업도 돕기도 하는데요. 50대라고 하는 나이가 가지는 중압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면 이후는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함께 또 제2의 인생을 꿈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중장년층을 위한 좀 국가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실 뭐 중장년층 특히나 이제 50대 이상의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일단 구직 정보 찾는 것 자체가 그쵸.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인터넷도 익숙하지 않으시고. 예, 인터넷도 좀 잘 쓰는 분도 좀 계시지만 또 익숙하지 예. 않은 분들 아직도 구직 정보가 있는데도 그걸 다 못 찾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가능한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중장년층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년층 세일 찾기 프로젝트라고 최근에 시작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참여 자격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중장년층이 나이 제한이 있고요. 뭐 만 30대에서 64세 미취업자 가운데 일단 자격이 되고요. 거기에서 또 최저 생계비가 25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프로젝트 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좀 단기라기보다 좀 장기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요하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네네. 그래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직업 상담, 뭐 새로운 또 직업을 찾기 위해서 진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맞춤형 취업 활동 그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있고요. 2단계에서는 또 최대 200만 원 한도의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뭐 직업 훈련을 6개월,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도 좀 해당 분야가 있는데요. 경영이나 의료, 영업이나 건설, 또 전기 기계, 정보통신, 음식 등 전국에 이제 뭐 1만 5천여 개 이상의 그런 훈련 과정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 진로나 그런 그 취업 계획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2단계 참여 기간에는 매월 최대 또 3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취업 알선, 구직 활동을 돕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전화 주신 오늘 고민 상담해 주신 분께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정보일 것 같고요. 어디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국 고용 안정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네. 뭐 오늘 의뢰인분 지방에 계신 것 같은데요. 지방도 이제 좀 규모가 큰 이제 그 도시 쪽, 대도시 쪽에는 고용 안정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역 고용 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셔도 좋고요. 네. 기타 우편이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좀 제반 서류가 좀 필요하시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어쨌든 웹사이트 고용센터의 그 관련된 그 취업 성공 패키지 웹사이트가 있는데 네. www.work.go.kr에 뭐 유자 쪽으로 가시면은 가능하고요. 콜센터는 1450번으로 또 네. 전화 문의하셔도 뭐 신청이나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상담센터 계속해서 두 번째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직자의 어떤 고민 상담인지 역시나 이지연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알아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마케팅 회사에서 시작한 4년 차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생각지도 못한 화장품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직을 고려한 건 아니지만 제안을 받고 나니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안착하는 것과 이직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과연 제 삶에 도움이 될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 연봉, 업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맞아도 꾸준히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직장에서 이 모든 것에 만족하는 편인데요. 단 한 가지 지금까지 하던 업무와는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조금 더 제 인생에 활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4년 차시고요. 마케팅 회사에 재직 중이십니다. 스카우트 제안을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사연을 통해서 고민은 여러 가지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들 지금 이 자리에 취업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시니까요. 마음껏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캐스터분께서 설명하셨듯이 제가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단순히 재밌다는 이유만으로 이직을 해도 될런지 이런 고민이 가장 크고요. 예. 근데 제가 스카우트에 받았던 회사도 신생회사거든요.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신생회사여가지고 수익 구조나 이런 게 좀 불안해서 처음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느꼈었는데 여기도 스카우트에 받은 것도 신생회사라 가지고 좀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게 되면 저의 역할이 부족해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해가는 건데 아직 제가 몸담고 있는 부서가 없는 거예요. 네. 사수가 없어요. 제가 가야 부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사수 없다는 것에서 겨우 4년 차밖에 안 됐는데 아직 더 배울 나이에 옮겨도 될지 그것도 좀 걱정되고. 그러면 일단 저희가 답변을 들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신상진 이사님, 자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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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재 회사 직무와 또 가시려고 하는 회사의 직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직무는 역할은 비슷한데요. 아이템만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 회사가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마케팅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마케팅 네. 어떤 에이전시 회사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사업을 하는 데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신다는 뜻인가요? 에이전시고요. 광고 회사, 마케팅 회사고 제가 아파트 광고랑 이쪽 그 컨설팅, 제가 NGO들 컨설팅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예. 넘어가게 되면 화장품 가지고 이제 제가 브랜드 매니저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시게 되는 회사에서는 어쨌든 직접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기사에도 많아요. 갑을 관계가 좀 바뀌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네, 업무는 제가 그래서 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일하다고 보시지만 지금 전에 회사에서 현재 회사는 에이전시에서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그죠? 다양한 네. 고객사와 하시는 거고 이제 가실 곳에서는 본인 이제 한 회사에서 이제 일을 네, 하시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커리어 자체가 어쨌든 저희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향후 가져가고 싶은 커리어가 계속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 위주로 그런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나는 것에 만족을 많이 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안정적인 곳에서 한두 가지 그런 아이템과 한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집중해서 마케팅을 하시고 싶은 건지를 본인 스스로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네. 본인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근데 제가 커리어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 화장품에서도 제가 평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화장품 아이템을 하나 배워보는 거잖아요.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경력을 하나 가지고 제가 다시 광고회사나 마케팅 회사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도움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은 이직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데요. 네. 지금 의뢰인분께서는 경력이 이제 4년 차이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직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제 러브콜을 막 받기 좋은 경력대가 시작이 되셨어요.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두 번째 회사에서 본인 커리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시 회사에 있다가 일반 회사 마케팅 가신 다음에는 그게 본인이 다시 또 원하는 형태로 좀 업종이나 그런 특성을 바꾸면서 가기가 본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본인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커리어의 전문성을 생각해서 일단 일관성 부분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이사님께서도 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신생회사라던가 네네. 이 역할이나 부서에 대한 고민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한 3년 넘으시고 4년 차에 들어가시는 거죠? 네, 3년 그럼- 반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에이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우신 걸로 느껴집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이제 대리 정도가 4년 차부터 네. 4년 네네네네. 이후 5년 차부터 대리시죠? 지금 대리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쯤이 이제 인하우스로 옮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신데요. 지금이 네. 사실은 이제 움직여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신상진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전문성의 폭을 조금 더 넓히시면 더 좋으세요. 그래서 네. 지금 계시는 회사에서 넓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조금 보셔서 물론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으시고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금 경력이 더 많이 7년, 8년 차 됐을 때 할 수 있는 업무가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에는 미리 조금 더 전문성을 넓히는 것으로 저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외연을 알겠습니다. 넓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고민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추가적인 조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맑은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차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3년차, 4년차에게 러브콜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신상진 이사님께서 좀 짤막하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예, 해주실까요? 예, 말씀드린 것 3, 4년 차부터는 이제 경력직 이직이 좀 가능하지만 또 그런 경력 일관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어떻게 서로 좀 그 조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신중하신 게 좋고요. 현재 회사보다 뭐 조건이 많이 좋거나 단순하게 조건만 보시지 말고 규모나 직무의 어떤 향후 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직에 응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거절을 해야 될 상황도 분명히 그렇죠.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본인이 이제 이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의사가 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를 분명히 밝히시고 나는 이런 직무로 이쯤에 움직이고 싶으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취업상담센터로 잡마가진 꾸며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 송영서 이사님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